매주 화요일엔 상클 상담소가 문을 엽니다. 상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등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인정사정 없는 매운맛 변호사,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양나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아, 네. 매운맛보다는 환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네. 네, 오늘의 고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저희의 연기로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한 지 6년 된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가서 너무 슬펐는데 결혼 후에 우연한 기회로 유기견을 입양해 남편과 함께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강아지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어머니, 저희 강아지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애 안 생기는 거 다 그 개 때문이다. 집에서 개를 그렇게 싸고 노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주워온 개 그만큼 키웠으면 됐지. 당장 갖다 버려. 아니면 너네 친정으로 보내버리던가. 아니 어머니,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제 애 가지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곧 생길 거예요. 아유, 야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생기니까 그렇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안 좋다는데 계속 개를 키워야겠어. 아유, 개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겨야 되겠냐?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몇 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때문에 예민해져서 요즘 남편과 사이도 서먹해졌는데 어머니 말씀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매일 밤 집에 오면 잠들기 바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혼자 고민만 했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정말 어이없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당장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당신 일어나 봐. 이거 뭐야? 아, 뭔데? 이 대화 뭐냐고. 이 사람 누군데?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있어? 제가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그 여자를 알고 있더라고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당신 어디야? 강아지 왜 데리고 갔어? 아니, 당신이 이혼하자며. 강아지는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먹이고 키웠는데 헤어지면 당연히 내가 키우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못 데려와? 아니, 강아지 데려가고 싶으면 각서 써서 보내. 재산 분할 포기하고 강아지만 데려간다. 이렇게 각서 쓰면 내가 얘 보내줄게.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끊어. 바람 피우다 걸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함께 키우던 강아지 데려가려면 재산 분할을 포기하라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양나래 변호사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 연기력이 너무 잘하시죠. 영화 관계자님들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건데 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처럼 반려동물도 이제 이런 이혼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관건이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요. 예. 단순히 동물 이상의 가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 모두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강아지는 이제 물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운다, 당신이 키운다 이렇게 분쟁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소유권을 가질지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물건이다. 네. 예. 근데 차라리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누가 키우냐 이렇게 싸우는 거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서로 데려가겠다? 네. 네네네.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포기하라는, 그러니까 너가 제 손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강아지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아내는 원래 결혼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쭉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큰 상실감에 너무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제 유기견 봉사를 하면서 우연히 이제 귀여운 강아지를 다시 입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 크게 애정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강아지한테 위로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인 남편.
아이한테 이 강아지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네. 이혼할 때 내가 이 강아지를 볼모로 재산 분할을 완전히 포기시킬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유리하게 할 수는 있겠구나 해서 강아지를 데려가서 숨긴 다음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딜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남편이 이혼 소송 진행되기 전에 유리한 조건 차지하려고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내는요,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나 뭐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남편이 나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사실, 없이.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한 번쯤 용서할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닌데? 나 원래부터 친한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계기가요. 남편도 남편인데 알고 보니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 여성을 동네에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야. 이 며느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손주도 낳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륜을 돕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진짜 이혼해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하신 건요. 강아지 데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그 상간녀한테도 공동으로 이렇게 상간소송 위자료 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재산 분할 내가 잘 받을 수 있을지 이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법률적으로는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반려견을 볼모로 잡은 게 그러니까 자기가 캥기는 게 있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뭐 귀책 사유라고 하나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아지로라도 내가 잡고 있고 각 썼으면 내가 강아지 돌려줄게. 이 남편의 생각은 일단 맞는 겁니까? 일단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잘못했으니까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이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강아지를 볼모로 해가지고 이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이제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반절 이상의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 시작할 때 친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좀 보태줬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각서와 상관없이 양측 모두 기여도를 이제 주장해서 재산 분할을 다툴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기준을 이렇게 설정할 때 잘못을 했느냐는 사실은 그건 관건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집이나 현금 같은 자산은 그냥 뭐 나누면 되잖아요. 아까 강아지도 물건처럼 이제 취급을 한다라고 법적으로는. 하셨는데 이럴 때 소유권을 어떻게 나누게 돼요? 만약에 강아지가 말 그대로 그냥 물건이다 하면 지분으로라도 나눌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한테 온전히 소유권이 가도록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아지를 입양할 때 만약에 뭐 분양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부담했다든지 혹은 기르는 과정에서 주 보호자로 내가 더 케어를 신경 썼다든지 강아지가 나를 더 이제 따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증명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상 소유권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강아지를 숨겨버리면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결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넘겨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게 법률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툼이 심한데 소유권을 뭐 소송으로 가야 된다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 속 주인공의 경우에는 남편이 일단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긴 하네요. 안타깝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재산 포기하겠다고 각서 쓰면 강아지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쓰는 거예요, 각서를. 재산 뭐 포기하겠다라고 각서 쓰면 일단 그 각서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작전으로 몰래 쓰고 안 따르면 안 되나? 뭐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또 이렇게 기가 막힌 질문을 또 해주시네요. 오늘 사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권리는요. 혼인이 해소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재산 분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성질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설사 그런 각서를 쓰고 강아지를 데려왔다고 한들 재산분할 포기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각서를 쓴 다음에 봐, 나 재산분할 포기할 테니까 빨리 강아지 줘. 이렇게 쓰고 강아지를 데려온 다음에 재산분할 다투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각서를 쓰는 건 그 이혼 소송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효력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써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그다음 이혼 절차를 밟으면 앞에 각서 쓴 거는 사실 무시돼도 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강아지를 먼저 데려올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뭐 각서 같은 거 쓰기도 하잖아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네. 뭐 바람 피는 남자나 뭐 도박 이런 거 있을 때. 맞아요. 아니면 술 문제 이런 거 네. 있는 경우에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또 다시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뭐 전 재산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 쓰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약 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혼인 계약서 같이 해가지고 네. 뭐 살다가 뭐 이런 일 겪으면 뭐 이렇게 한다, 뭐 보상해준다 이런 거 쓰는 신세대 커플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네네. 맞아요. 이런 걸 써놨을 때는 효력이 어때요? 일단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 혼인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예. 당신 또 바람 피우면 전 재산 다 내 거고 그다음에 이혼할 거야. 이렇게 작성하는 각서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합의서, 그래가지고 바로 협의 이혼까지 이르렀다면 효력이 있겠지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각서를 작성해 둔다면 향후 이혼 소송을 할 때 이거 보세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각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증명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TV 보니까 양나라 변호사가 불륜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만약에 불륜하면 나 재산 내 걸로 하고 싶은 계약서 적고 싶어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829조에 혼전 이제 그 부부재산 약정을 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건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신고하기 전에 특수한 재산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어떤 사람으로 정한다든지 결혼 생활 중에 재산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 바람펴서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적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작성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종이 쪼가리이기는 해요. 약간 좀 겁을 주는 그런 정도인가요? 어쨌든 요새 많이 하는 혼인 계약서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사연 주인공인 여성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바람 피운 그 상대, 아까 상간녀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대 여자와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가능할까요? 자, 일단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부분부터 답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시어머니가요. 단순히 구박하고 면박 주고 너는 왜 애를 못 낳니? 이 정도에 그쳤다면 시어머니에게 별도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네에 그 불륜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는 이제 우리 며느리야, 애도 낳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들의 불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불륜은요, 그 법률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우리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엄마가 아들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면 이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게 돼서요. 공동 불법 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시어머니에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인데요. 단순히 불륜의 증거만 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 불륜녀가 내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냥 불륜을 적극적으로 종용했다. 이 증거만 있어도 가능하고 상간녀에게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돌아가면 예를 들어 카톡으로 오늘 와이프 만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이라는 걸 아는 그 전제로 카톡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증거도 잘 남겨놔야겠다. 맞아요. 또 늘 이렇게 좀 결론이 증거.
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했는데 네. 좀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불법적으로 가담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